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산으로 들로 약초를 소개해 드리려고 바깥으로만 계속 다니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봤습니다. 적응이 안 되네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말재주가 워낙에 없어서 이렇게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걱정도 많이 되네요. 그리고 이 복장이 웬 군복이냐고요? 약초꾼이 산에 다닐 때는 겨울 산행에는 이 항공 점퍼가 최고입니다. 이 항공 점퍼가 이제는 아주 편하고요. 또 입을 만한 옷도 없습니다. 혹시 이 항공 점퍼가 거슬리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초꾼은 이 옷이 제일 편해요. 오늘은 약초꾼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초꾼으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암 환우분들을 위한 정보를 좀 드려보고자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요, 항암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에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암 투병 중인 환자분의 마인드입니다. 첫째가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나으려는 의지, 이게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되고요. 본인이 나으려는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의 마인드에 속하는데요,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시골 생활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약초꾼 역시도 그 시골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만, 시골 생활이라고 해서 너무 산골, 아주 외딴 산골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요, 그런 분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다 유턴을 하십니다. 너무 깊은 산골로 들어가시게 되면 첫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죠. 너무 깊은 산골 같은 곳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섭생이죠. 섭생. 기존의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원 치료로 서로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내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풍욕, 반신욕, 냉온욕 같은 것을 병행하여도 좋고요. 유산소 운동 시에 바른 호흡도 아주 중요한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호흡을 거의 단전에서 복식호흡을 합니다. 근데 암 환우분들이 병이 깊어지면요, 이 단전에서 호흡의 포인트가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점차 병이 깊어지면 목으로 숨을 쉽니다. 마지막 숨이죠. 이 호흡의 포인트를 자꾸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전 호흡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식사량을 반 이하로 줄이고 하루 5끼 정도로 늘려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미, 찹쌀현미, 흑미 같은 잡곡에다가 콩, 율무, 보리, 조, 귀리, 수수 같은 다양한 곡물을 첨가해서 최대한 밥을 질게 지어가지고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하고요. 밥을 지을 때 식용버섯, 표고, 느타리, 양송이 등등 이런 식용버섯들을 잘게 썰어서 밥에 같이 얹어서 먹는 방법도 아주 좋고요. 밥을 지을 때 밥물을 기호사리 다리물이나 노각나무 다리물을 밥물로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흰 쌀밥은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은 된장국이나 청국장,
가능하시면 국이 없는 식단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간은 천일염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천일염은 반드시 세척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천일염을 찬물에 빠른 속도로 씻어내고요. 햇빛에 다시 말려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일염에는 불순물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 영상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설탕입니다. 설탕. 정제가 되었든 안 되었든 설탕은 암세포한테 먹이를 주는 셈이 됩니다. 설탕은 독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암 환자분이 국수를 자주 드시게 되면 암 전이 속도가 13배나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밀가루는 아주 해로운 물질이다. 밀가루 또한 제2의 독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찬은 제철이라는 채소, 알록달록한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녹황색 채소로 잘 알고 계시죠?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채소 코너에 가시면 여러가지 색깔의 야채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반찬으로만 활용하려면 사실 먹기가 아주 거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채들을 즙을 내어서 드시거나 주스처럼 갈아서 드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녹황색 채소들을 자주 드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류, 더덕, 도라지, 잔대, 연근, 우엉 같은 뿌리류를 반찬으로 자주 드시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은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류. 생선은 가능하시면 기름으로 튀긴 것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찜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 긴, 미역, 다시마 등등 이런 해조류를 자주 드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은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산야초즙이나 녹즙이나 미량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생수 같은 것을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고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산야초즙이나 녹즙이나 생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하고 비타민은 아침에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몸 속에 있는 발암물질하고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야초즙이나 녹즙은 공복에, 그러니까 식사하기 1시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이렇게 위장이 비었을 때 공복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녹즙이나 산야초즙의 재료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선초, 돌미나리, 돈나물, 케일이나 치커리, 그리고 뭐 쓴바기, 고들빼기 이러한 것들을 즙을 내서 공복에 마시는데요. 처음 마실 때는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씩 드시다가 점차적으로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산야초즙을 낼 때는 사과, 당근, 바나나, 토마토 같은 녹황색 채소류나 과일을 같이 이렇게 즙을 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습니다. 그 밖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는 민들레, 질경이, 쓴바기, 고들빼기 같은 것들은 소화 흡수도 도와주고요. 먹을 때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마셔야 되고요. 암 투병 중인 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물을 많이 드십니까 하면 물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개를 절레 흔듭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암 환우분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수를 드시는 것보다 약초 중에서 항암 효과가 좋은 그리고 안전한 약재들이 있어요. 겨우살이라든지 노각나무라든지 개똥쑥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간 해독을 할 수 있는 벌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연하게 달여서 보리차처럼 물 대신에 드셔야 됩니다. 농축을 해서 드시는 것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줘서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해서 간성 홍수가 일어나서 외려 병원에 119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간혹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합니다. 과유불급이죠. 뭐든지 과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농축을 하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리차 색깔이 나올 정도로 연하게 달여가지고 물 대신에 드시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간이 해독해낼 수 있는 양만치만 드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암 환우분이나 그 가족분들은 다급한 마음에 주변에서 먹고 나왔다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시는 것들을 수도 없이 보는데요. 그것을 또 상술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뭘 먹을까에 앞서서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이걸 먼저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설탕, 밀가루 이외에 정제된 소금, 기름기 많은 육류, 인스턴트 음식, 튀김류, 그리고 간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들, 술, 담배, 커피는 당연한 얘기죠. 또 끊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마음에 관한 것인데요. 미움, 불안, 의심, 분노, 시기 같은 이러한 마음들은 스트레스를 키워서 병을 더 악화시키게 되죠.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이죠. 근력을 키워야 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없었죠. 근력 좋으시죠? 근력 좋으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근력이 수명을 좌우합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됩니다. 매일 꾸준한 운동, 유산소 운동이면 더 좋겠죠. 높은 산을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지 마시고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산보 정도의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하체의 근력을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도 깊은 호흡을 자주 해서 산소가 암세포까지 이르러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살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둘째는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섭생이죠. 섭생.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다음 먹으면 좋은 것. 그리고 먹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운동이죠. 근력 강화.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암 환우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 가족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권한다거나 커피를 권한다거나 밀가루 음식을 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암 환우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건강하신 분들도 가능하면 이 네 가지를 기초로 해서 생활의 패턴을 바꾸신다면 100세까지 무병무탈하게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산으로 들로만 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아, 참 어렵네요. 이 양쪽분의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게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초꾼이 전달할 만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간혹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